적분. 적분의 기본가지 중에 이렇게는 보시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134페이지 쪽 보세요. 저 지금 33페이지 했어요. 끄기는 안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134페이지) 네. 자,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 5번. 알죠? 일단 이게 3차 함수잖아요. 그죠? 3차 함수인데 fx가 3차 함수인데
x 불량에서 극대라는 거는 이런 거죠. f 프라임이 0값이 일단 0이거든요. 그 값을 가질 거고, 근데 0 왼쪽에서는 이 구역에서는 0의 왼쪽에서는 f 프라임 x의 부호가 극대화돼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x 그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큰 구역에서 그 값을 하나씩 가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이 되고요. 이해됐죠? 이때 그러면 극대가 있고 홀수값을 알파에서 가질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이때 구간을 보세요. 이 정적분 구간을 보시면 그 조건식에서 정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알파까지는 알파가 1 크죠. 그러면 가능한 게 이 알파가 t보다 작을 수도 있고 t보다 클 수 있거든요.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즉 이렇게 있다고 치면 0에서부터 t가 이 값이 정구역에서 전부 다 분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이게요 누구랑 같아지냐면 오른쪽 우변에 같아지고요. 그 말은 다시 보시면 지금 맞아. 자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그죠? t값, ft 값이 지금 t가 1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ft 값이 항상 0이 되어져. 그러니까 상수함수로서 0이 되어야만 이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뜻이죠. 알겠지? 그래서 어때요? 모든 3차원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차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가 이 구간 사이에 있다고 쳐봐요. 구간 사이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알파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요. 알파부터 t까지는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얘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 작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우변에 이거랑 같아지죠. 그죠? 따라서 모든 t에 대해서 t의 성립할 조건은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지? 이 값이 0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0이가 F-알파가 극소값이죠. 그래서 극소값은 0이 돼. 알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이게 t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은 이게 한 등식이 돼야 돼. 한 등식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이 0이 돼. 알았죠? 이게 0이 돼. 그치? 특정한 지점이 0이 되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 다음 자 문제 6번 제가 잘못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t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F의 5인 거죠. 근데 그럼 그때 값이 0인데 극소값도 1보다 큰 것이 그러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모티브로 비슷한 내용으로
꽤 많아, 꽤 많아. 알겠죠? 요 여기서 쓰는 도구도 이 푸는 방식에 대한 도구도 좀 신경 써야 돼요. 무조건. 와이콜 이건데요. 면적이 구간에서의 함수값들 가지고 그 정도값을 표현을 했어요. 알겠죠? 이 대표값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표값들 같은 것들인데 대표되는 값들, 함수값들 어느 지점에서 함수값들을 가지고 정도분으로 원래 그 구간에 대한 정도분의 크기를 이렇게 함수값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자, 2차 함수죠. 여기는 y제곱이고 여기가 이건데요. 이 간격이 h예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보시면 얘는 x1 플러스 h고요. 얘는 x1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지점들의 서의 함수값들이죠. 자, 이게 만약에 fx라는 이름을 붙인다거나 여기서 이 값이 y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y1이고요. 이게 y2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 이거예요. 됐죠? 네? 이거잖아. 자, 이때 요 정적분이죠. 요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적분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정적분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봐요. x0부터 x2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값이 된다고 합니다. 3분의 h 어떻게 볼까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어? 이거 어떻게 풀래요? 진짜 저거 적분해서 되면 저렇게 안 나와요. 어? 적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저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요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연립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좀 불편하죠. 너무 좀 불편하죠. 그지? 그래서 다른 아이디를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분을 안 한다. 응? 적분을 안 한다. 접근을 하긴 해야 돼요. 접근을 하긴 하는데 방법이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x1 마이너스 h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응? x는 0이랑 x2를 x1에 대해서 표현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는데 연립 방식이 푸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어? 지금 너희들 말은 지금 이 상태로 푼다고 치면 봐봐요. 이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요 얘네들을 전부 x1과 h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연립을 해가지고 누구를 다 나눕니다. x1이나 h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y제곱, y1, y2 그리고 이런 것들로 다 바꿔서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평행이동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 왼쪽으로 H만큼 오른쪽으로 H만큼 전조품 구간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잖아. 대칭성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이 정조분은 어떻게 고쳐서 할 수 있습니까? 미적분에서는 시한적분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평행이동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평행이동하면 됐어요.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이건 높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x0 프라임, x1 프라임. 자,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면적은 그대로죠. 그지? 대신에 요 지점이 0이 되고 요 지점이 마이너스 h가 되고 여기가 h가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편하게 되겠죠. 여기지. 이해 있어요? 이해 있지? 자, 여기서 그리고 몇 가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봐봐요. 자, 평행이동 하게 되면 요 지점은 어디로 가나요? 지금 뭐 봐요. 이게 자 치안적 원리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x를 x1만큼 빼주는 거죠. 빼서 t로 만들겠다. 알겠죠? 네. 치안적 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치안적 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먼저 x 기준으로 x0를 둔 지점은 이렇게 되죠. 이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h가 되겠죠. 됐어요? 그다음 x 기준으로 x2였던 자리입니다. x2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h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처럼 마이너스 h부터 h까지로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자,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x는 dt죠. 자, 여기까지가 시한적 분으로 풀고요. 맞지? 근데 그냥 평행이동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x1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식에서 비정분함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1만큼 이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시한적분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알겠죠? 평행이동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값은 이게 이제 생각이 나요. 너희들 이 식이 이렇게 되는데 기껏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식을 비정분 함수로서 꼭 계산해야만 할까? 어때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면적이지, 정조분 크기죠. 이 개수가 아니잖아. 얘가 필요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다른, 어차피 여기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요 앞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평행이동하기 전에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일반적인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평행이동하고 나서 이런 어떤 이차 함수라고 일반화해도 어차피 얘도 일반식이잖아. 얘도 어차피 일반식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을 차라리 h로 그리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는 식을
이렇게 둘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식을 우리가 gx라고 해봅시다. 우리 gx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g에 마이너스 h가 얼마예요? g에 마이너스 h가 얼마입니까? 저 그림, 파란색 그림 보세요. 얼마입니까? y0죠. 그 다음에 g의 0이 얼마예요? g의 0이 y1이죠. 그 다음에 g의 h가 얼마예요? y2를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된다. 여기 세분께 그냥 2차함수, 어차피 일반적인 2차함수니까 일반식이니까 이렇게 개수를 세뒀다는 게 낫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걸 굳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할 때요. 봐봐요. 이거 기하함수죠. 기하함수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배에 얘는 0이 되고요. 이렇게 될까요? 그럼 2배에 자 3분의 a의 x 세제곱 플러스 cx h반 이렇게 들어가면 2에 3분의 a의 h 세제곱 플러스 ch 되겠죠? 이때 이거를 이제 뭘로 치면 되겠다. y1에 y2나 y1, y0, y1, y2로 바꾸면 되겠죠. 자, 바꾸려고 하는데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대입을 해보시면 이거를요. 두 번째 이 식은 C가 y1이고요. 세 번째 이 식은 이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고요. 자, 이것도 여기다가 y1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 두 식을 더해볼까요? 더해보시면 얘는 이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이걸 저기다 대입할 거예요. 알겠죠? 그치? 그다음 B도 보여봅시다. B는 이렇게 빼면 좋겠죠. 빼면 x 빼요. 그러면 응? 뭐라고요? 그러네. B는 필요 없네. 일단 B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C는요. 여기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C는 아까 이거니까. 그래서 2배에 3분의 1에 그 다음에 그리고 C가 아까 y1이니까 y1h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h를 묶고요. 그 다음에 분분하시면 답 나오나요? 맞아요? 6분의 y0 플러스 6분의 y1 되니까 이렇게 하면 4 됐죠? 딱 되죠? 딱 똑같이 나오죠 여기가. 알겠죠? 됐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었고요. 요
요 내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세요. 식이 엄청 복잡하더라도 어차피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렇게 기함수, 무함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정글동을 한다. 알았죠? 이해했지? 안 써. 아, 집에 포기했어. 좀만 기다리세요. 이해는 다 했지? 자, 그다음 문제 7번. 문제 7번.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문제 7번 풀어봐.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해보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단계별로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되죠. 봐요. y 플렉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1,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요 점에서 여기가 k, 직선의 양수 k, 양수 k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쳐봐요. 양수 대 음수 되죠. k는 마이너스 1, 3, 4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부분의 면적을 SK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가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PQ와 PQ에서 공선에 접하는 중심을 둘러싼 인삼각형, 요거를 만나는 요점 R이라고 하면 삼각형 PQ가 되는 거죠.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응?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시험에 공식도 약간 까먹었어. 예전에 제가 한 적 있나요? 그냥 그 발음 수업 있어. 그러게 이거는 많이 알려진 내용들인데. 자, 보세요. 여기를 우리 알파뿐만 알파 제곱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동시에 이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를 델타뿐만 델타 제곱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때 접선 L1 은 길이가 얼마? 2알파죠. 그래서 워낙 많이 나와서 차라리 외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투는 요것만 바뀌겠죠. 알파와 베타만 바꿉니다. 자, 이 둘의 교점 X 좌표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돼. 하면. 처음에 얘 놓는 게 문제인 거죠. 알파, 베타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놓을 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2차 함수 꼭 x제곱이 아니에요. 2차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 접선의 교점에 x는 언제나 이 좌표와 이 좌표의 분점이에요. 딱 분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요. 자, y 좌표는 요 직선 위에 있는 걸 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네요. 됐지? 아니? 됐어요? 됐어요? 응? x 좌표를 그냥 여기다 넣었잖아. 이렇게. 됐죠? 어떤 직선을 넣으면 되지? 아는데 조금이 네. 됐죠? 네. 알파 곱하기 베타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나와요. 응? 그 다음 R의 좌표가 이거예요. R의 좌표가 이거고 이때 우리가 이 삼각형 면적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삼각형 면적 구할 때 이렇게 보여보세요. R에서 Y축을 평행하게 이은 여기를 M이라고 해요. 맞지? 저 M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PQ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맞죠? 따라서 PQ의 중점으로 좌표를 잡아주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맞잖아. 요 두 점의 중점이잖아. 요 두 점의 중점. 응?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여기 P에서부터 여기에 내린 수선의 길이 얘를 H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Q에서부터 이 MR에다가 내린 길이 여기 H2라고 하면 이 삼각형 면적은요 2분의 1의 밑변을 MR로 바꾸고요. 그다음 높이를 H1과 H2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합인 거예요. 알겠죠?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의 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치? 그때 얘는요 뭐가 돼요?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되죠. y 제곱끼리 차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뭐가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죠? 네?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아잉? 아잉? 그래서 자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야, 아마도 너희들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4분의 1에 예. 알겠죠? 됐지? 이제 기억났어?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4분의 절대값 A 최고차 미수 A면 그렇게 되죠. 알았죠? 이 유도하는 우리는 사실은 논술에서는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K 하나씩 많이 해야겠죠? 실제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요 아래쪽 부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봐봐요. 삼각형. 알파부터 베타까지. 기울기가 K이고요. 직선 빼기 곡선이죠. K이고 그 다음에 1분만 일치는 직선이니까 요거에다가 이 직선식에다가 여기 알겠죠? 그치? 근데 1번 K가 나타나는 이제 연결고리가 생겼잖아. 생겼잖아. 알파 베타 K가 나타나는 마지막에 저희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K로 써야 되는데 답을 알파로 변했으니까 바꿔서 답을 적어야 된다. 아 나중에 할 거야. 지금 여기 살라고. 여기 살라고. 여기 살라고. 알겠죠? 저게 최종적인 답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부터 연결된 거죠. 여기 살라고. 됐죠? 자 이거 분량의 주권이죠. 조금 생각했는데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K 분량 이거 이 2차 방식이죠. 그지? 여기 이거잖아요. 요 방정식에 답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넘겨야 되고 저쪽 넘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x고 마이너스 kx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k고 알겠지? 합과 극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요 인수분해 되기를 이렇게 되겠죠. 자, 서술을 할 때 가능하면 꼭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1번은 마무리하고 볼게요. 1번을 K 가능식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